시대의 모습과 우리 조상들의 희로애락을 품고 있는 한국 전통 탈. 여기 탈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탈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롯이 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섬세한 기술과 예술적인 감각으로 전통 탈을 연구하며 복원과 재현에 힘쓰고 있는 국내 1호 전통 탈 숙련 기술인 신정철 씨입니다. 북촌 한옥마을에 자리한 고즈넉한 공방. 이곳은 신정철 전승자가 마련한 작은 교실입니다. 공방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탈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며 전통 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는 곳인 동시에 계승자 박진희 씨에게 직접 탈 제작 방법을 전수하는 소중한 공간이죠. 전통이라 하는 거를 사랑해요. 무조건. 그래서 의복도 신발도 뭐 모든 관련된 거는 전통이라는 건 다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칼을 남편이 만들다 보니까 선생님이 자주 오셨어요. 오실 때마다 계속 이거 한번 해보면 어때요? 해보면 어때요? 끌어주셨어요. 그래서 하게 됐죠. 탈은 그야말로 탈이잖아요. 이름에 걸맞는 스토리들이 다 각자 있어요. 양반탈, 각시탈. 저는 하회탈을 이수 중에 공부했는데 이름이 따라서 스토리가 너무너무 재미있고 그런 거에 대한 매력이 강하게 왔던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은 이제 탈 분야의 전수자이시니까 저는 카빙 하면서 남학신을 중점적으로 연구소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학신 분야의 선생님처럼 전수자가 되는 게 목표죠. 선생님은 한기를 그야말로 50여 년을 하셨잖아요. 이런 탈 조각에서는 그야말로 엄지척. 그러니까 그렇게 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계속 같은 전통을 이어갔으면 하는 마음이죠. 그런 거 본받아야겠죠. 칼의 느낌이거든요. 칼로 손을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 표현이 달라요. 웃고 울고 화가 나고 이런 뜻을 칼로 다 나타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통틀어서 칼질이라고 그래. 그래 칼질하는 걸 가장 어려워하죠. 모든 물론 예술품은 어떤 선과 표현을 나타내는 거지만 탈은 특히 백정이다 그러면 딱 봤을 때도 백정의 그런 어떤 얼굴 형상을 만들어야 돼요. 딱 봤는데 예쁘장해가지고 했는데 저게 백정이라고 하면 믿기지 않잖아요. 그런 표현을 만들어내는 게 현재 조각하는 사람들이 어려우는 계승자나 이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 표현, 숙련이죠. 계속 연구하고 그걸 한두 개 깎아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고 내가 나는 좀 이런 표현을 만들고 싶다 할 때 그 표현이 나올 때까지 계속 깎아야 돼요. 도자기 옛날에 청자 백자도 가마 하나 다 구워가지고 안 나오면 다 깼다는 그런 도자기 만드시는 장인같이 이 탈도 마찬가지로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 새로운 문화와 첨단 문명이 빠르게 발달하는 시대에 살며 전통을 이어가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가 갈수록 전통 기술을 배우려 하거나 계승하려는 사람을 찾는 것부터가 난관인데요. 다행히 신정철 전승자에게는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계승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들 신민웅 씨인데요. 민웅 씨는 2013년부터 전통탈 제작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일을 안 하겠다는 고집에 처음에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남대문에서 또 이제 이게 판매하는 도매상 같은 데서도 일도 하고 하다가 돌고 돌다가 이제 지금 광화문에 가면 수문장 교대의식이라고 있어요. 옛날에는 문화재보호재단, 지금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르바이트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도 조금 변화가 있더라고요. 물건을 받아가게 오시는 분들이 오셨었는데 점점 이제 오시는 분들이 교수님들로 바뀌시더라고요. 자문을 구하러 오셨다고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영화 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거를 좀 요청하기도 하고 오시면서 호칭이 아버지가 옛날에는 사장님이었는데 사장님이라는 명칭에서 점점 선생님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시는 게 조금 눈에 보이더라고요. 정말 뭐 조금 뭔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 뭔가 좀 남들이 못하는 뭔가 다른 게 있긴 있나 보다라고 하고 있을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배우는 건 어떻겠냐.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3, 40년 이렇게 쌓아놓은 건데 남에게 이걸 좀 넘기는 것도 아깝고 하니까 와서 배워보지 않을래?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되게 힘든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가 이제 좀 넘어갈 때쯤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니까 뿌리치지 못하고 이제 넘어왔죠. 그러면 한번 해보죠. 그러고 또 엄청 후회했죠. 한 6년간 엄청 후회했어요. 아버지 밑에서 있는 동안. 그 오는 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이제 와가지고 주된 하는 건 이제 아버지가 작업하시기 전에 밑작업을 제가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6년쯤 되고 기술이 생기고 아버지 밑에서 조각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만드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딱 그 전환점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착해서 배우기 시작했죠. 자, 한번 해봐. 천천히. 신정철 전승자에게 탈은 어떤 존재며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아버지의 기술. 과연 저 기술을 할 수 있을까? 나무 안에 감춰져 있는 모양을 아버지는 나무를 덜어내면서 찾아내시는 거잖아요. 이게 미술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아버지는 어떻게 저렇게 깎으시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버지는 스케치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냥 머릿속에 구상이 있으면 척 조각을 하세요. 근데 그걸 이제 따라가려고 하면 저는 밑그림 그리고 이 부분 덜어내가 혹시 덜어내면 떨어져 나가면은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조마조마하면서 하니까 과연 이렇게 느리게 작업을 해서 언제 될까 싶었던 게 이제 가장 힘들었던 전입니다. 그게 이제 좀 극복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아버지하고 많이 다퉜어요. 아버지 사업을 하실 때 너무 많은 사업을,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들하고 만나고 너무 다양한 이렇게 조직이라는 데 많이 활동을 하세요. 바깥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면 그러니까 안에서는 계속 일이 돌아가야 되니까 어머니하고 제가 이제 막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이제 이해되더라고요. 이러지 않고서는 이 사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에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나셔야 되니까 아주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세요. 4시면 여기 앉아 계세요. 여기 앉아서 계속 나무 깎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좀 저렇게 아버지는 그 일 외에는 항상 여기 조각대에 앉아서 조각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과연 나도 아버지 연세가 되셔도 저렇게까지 계속 깎을 수 있을까?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자기의 기술을 숙련하기 위해 저렇게 지금도 탑이라고 남들은 보는데 굳이 저렇게 계속 하실 이유가 있으실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존경스럽죠. 따라가고 싶고. 그래서 그 조각하는 선생으로서는 엄청 존경합니다. 아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것 외에 신정철 전승자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각각의 탈이 나타내는 오묘하고도 특징적인 성격을 완벽하게 표현해내는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 끝에 신정철 전승자가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 탈의 표현을 어떻게 조각을 해야 그 연희자가 그 탈을 쓰고 그 말을 할 때 말과 표정이 같아야 되잖아요. 연희할 때 쓰는 그 탈들의 표정을 이제 내가 알아야 그걸 정확하게 찝어서 조각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탈춤을 시작했던 거죠. 가장 힘든 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금전적이나 이런 그 원활한 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 돈 들여서 내가 돈이 많으면 그냥 후진들을 데려다가
돈도 넉넉히 주고 배울 때까지 이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 부담 없이 배울 수 있으면 되는데 그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내가 가장 힘든 게 지금은 그래도 내가 아직은 젊으니까 뭐 젊지도 않지만 젊다고 생각을 해서 이술도 하고 계승할 수 있는 기술을 내가 할 수는 있는데 한 3, 4년 지나면 배우고 싶어도 가르칠 선생님들이 많이 없어요. 전승자 선생님들이 전부 다 연로해서 평균 연령이 지금 한 70세거든요. 그 생각해봐요. 70세면 아직은 뭐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데 80 다 되면 못 가르치거든요. 힘이 없어서. 그때는 이제 배우고 싶은 사람이 나와도 가르칠 선생님이 없다는 거. 그래서 지금 빨리 맥을 잃려면 지금 그 보조를 우리가 3년에서 4년 해주거든요. 보조를. 그러고 이제 5년까지 해주는데 5년만 해주면 거기서 이제 딱 끊겨요. 보조가. 그 보조를, 그 지원을, 그러니까 연구 지원비거든요. 지속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지속적으로 하면 최소한도 한두 명은 그 맥을 이어갈 수 있게끔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 전승자 선생님들이 맥을 이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지 않으면 뭐 진짜 힘들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버티고 있는데 젊은이들은 돈이 안 되고 그 경제적이 안 되면 당연히 안 배우죠. 그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탈은 동반자다. 탈과 거운 평생을 같이 하다시피 했으니까. 왜냐하면 탈은 내게는 이제 떼놓을 수 없는 존재인데 현대적인 탈도 다시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힘 닿는 데까지 탈을 만지고 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니까 탈놀이가 유네스코까지 등재됐으니 우리는 누가 외국인이 물어볼 때 탈에 대한 자신을 가지고 설명할 정도는 뭐 틀리지 않게 뭐 각시탈을 뭐 분해탈을 각시탈이라고 한다든가 이러지만 않을 정도 뭐 굳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래도 외국인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좀 알았으면 우리 국민이 그 정도 탈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설명할 수 있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한국의 탈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개성적인 조형미와 짙은 색채를 띠는 것이 특징인데요. 인물의 생김새와 성격을 부각한 독특함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탈에는 과거 우리 조상들의 모습과 당시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녹아있어 역사적 가치 또한 매우 높습니다. 아버지는 시대의 거울이자 우리 조상의 풍자와 해악이 살아 숨쉬는 한국 전통 탈의 가치를 후손에게 전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배출할 이수자들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 유산의 가치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봅니다.